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훈이고, 저는 대한민국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일은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상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죽음 직전의 경험입니다. 2022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직후였고 친구들과 오토바이 타고 야경을 보러 80산 근처로 갔었죠. 저는 원래 겁이 많은 편이라 오토바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이유지 친구들이 부추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타게 됐어요.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산길을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육체를 떠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 저는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고통도 없고 무섭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게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빛이 보였어요. 단순한 빛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어요. 따뜻하고 모든 걸 이해해 주는 듯한 그런 빛,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 순간 제 주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산길도 도로도 사라지고 저는 어떤 공간 안에 서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저 제가 죽음 직전에 어떤 공간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얘가 환상 속에 사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뒤에는 이 모든 게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점점 그날 봤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들은 목소리 본 장면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어요. 마치 내 영혼이 잠깐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처럼요. 이제 그 빛이 저에게 보여준 것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분명한데 이 세상의 색깔도 질감도 아니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진 곳이었죠.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움직이고 있었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소통이 됐어요. 마치 생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빛으로 된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주 깊은 곳에서 이어진 존재 같았죠. 그 존재가 말했어요. 지훈아, 지금부터 네가 볼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너는 미래의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네가 깨어난 후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자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갑자기 나는 어느 낯선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같았어요. 한국어가 들렸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목소리는 강하고 위압적이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국민은 몰라도 돼. 혼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2025년 새로운 대통령 리크는 이름도 얼굴도 낯설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미래의 지도자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나라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뉴스가 빠르게 지나가며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언론, 통제 강화 시민 감시법 통과, 국민 불안 확산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점점 사라질 때 빛의 존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 어둠을 통과한 후 전혀 다른 빛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 네가 전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씨앗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걸 기억해야 해. 이걸 전해야 해. 그리고 다시 그 회의실은 사라지고 저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지? 왜 하필 내가 이런 벌 봐야 하는 거지? 그 존재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선택되는 것이다. 그 다음 제가 도착한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정확히는 광화문 광장이었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조용했어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은 전광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전광판에는 대통령의 연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의 질서입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어떤 이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몇몇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공포, 혼란, 무력감,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침묵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광장 한쪽에서 한 소녀를 보았어요. 그녀는 제 또래처럼 보였고 눈이 깊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걷고 있었고 손에 작은 종이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종이를 보았을 때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어둠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실은 살아있어요. 그 순간 소녀의 눈이 저를 바라보았고 저도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치 저와 같은 걸 본 사람처럼, 그녀도 나처럼 빗속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보고 돌아온 사람이었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어요. 푸른 빛의 물결이 도심 전체를 덮는 장면. 그건 말 그대로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바람이 부는 장면이었어요. 기계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아이들이 웃고 있는 도시. 그 이미지가 스쳐 지나갈 때 빛의 존재가 다시 제 곁에 나타났어요. 지우나, 이 미래는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너와 같은 자들의 기억에 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선 누군가가 먼저 이 미래를 봐야 했고,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다시 광장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저는 그 침묵 안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빛의 세상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건 눈부심이었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천장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낯선 소음들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삑삑삑 굴리는 기계음낙계,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차 소리들. 순간적으로 숨이 가빠졌고 마치 물속에서 막 올라온 사람처럼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살아있구나도.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고 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말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또렷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병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본 건 다 뭐였지? 진짜였을까?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꿈? 하지만 곧바로 그 소녀의 눈빛과 대통령의 목소리, 빛의 존재가 말한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너와 같은 자들의 기억에 있다.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아니, 적어도 단순한 꿈은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어떤 다른 세계에 다녀왔고 거기서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며칠 후 엄마가 병실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야. 머리를 그렇게 부딪혔는데 아무 후유증도 없다니.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이라. 어쩌면 진짜로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모를 거야.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날 밤 혼자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정했어요. 내가 본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걸 말하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누가 믿을까? 고작 16살짜리 고등학생이 대통령의 미래를 봤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하겠지.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거야. 그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직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말해야겠다고. 그때까지는 이 이야기들을 조각처럼 모아두는 일이 제 몫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용히 제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중입니다. 2022년이 평범한 병실 안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진실을 언젠가 꺼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이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시험 이야기, 게임 이야기, 여자 이야기만 했고 선생님들은 공부나 대학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빛의 공간과 대통령의 얼굴, 광화문 광장에서 본 침묵의 군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점점 더 고립된 섬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는데 왠지 그건 너무 일상적인 방식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 문구점에 가서 두꺼운 가죽 커버의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건 그냥 노트가 아니었어요. 비밀의 문 같았죠. 그날부터 매일 밤 저는 그곳에서 들은 목소리, 본 장면, 느낀 감정을 조용히 써내려갔어요. 처음엔 손이 떨리고 단어들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을 쓰기 시작하자 기억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마치 빛의 존재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어떤 날은 눈을 감고 있으면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어둠은 오래가지 않아. 그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저는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나만 본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 소녀도 어딘가에서 이 같은 미래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보는 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EQM, 즉 Near Death Experience에 관한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한국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꽤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제가 본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지만 동시에 그 기록들이 내 비밀을 조금은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2년 10월 나는 죽었다가 돌아왔다. 죽음 속에서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는 이 세상보다 더 진실했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걸 읽게 된다면 부디 14. 일 웃지 말고 들어줘. 나는 단지 누군가가 이 기억을 이어받길 바랄 뿐이야. 이 노트는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오면 이 기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지훈이라는 소년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남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어둠은 진짜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둠 뒤에 빛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나는 봤으니까요. 학교로 복귀한 첫날 모두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마 사고 소문이 꽤 퍼졌던 모양이에요. 몇몇 친구들은 괜찮냐고 물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속으론 자꾸만 어느 장면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난 뒤 회의실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던 그 얼굴, 그건 단순한 정치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을 감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4교시 사회과목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 현대 정치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결국 감시와 참여가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 말이 제 뇌를 강하게 때렸어요. 참여가 없으면 흔들린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고 어느새 저는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어요. 이건 기억이 아니라 거의 환각에 가까웠어요. 모든 것이 선명했고 심지어 바람결까지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장면은 분명히 이전에 본 것과 같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이번엔 군중 일부가 천천히 입을 열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이가 아주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죠. 기억하라. 우리는 빛의 세대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빛의 세대, 그건 분명히 제가 그곳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단어였어요. 이 어둠은 빛의 세대를 거쳐 끝날 것이다. 그 말이 지금 다시 떠오른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을 거슬러 온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이 다가왔어요. 내가 본 미래는 단일한 고정된 결말이 아니에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두 번째 광화문은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는 조용히 운동장 구석에 앉아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빛의 세대란 말이 다시 들렸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선택의 기로다. 우리는 모두 그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중 하나다. 저는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만은 확실해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서라는 것, 그리고 그 단서를 지닌 사람들이 어쩌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은 비가 오는 늦은 오후였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곧장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지 않고 천천히 동성로를 걸었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길모퉁이 작은 서점 앞에서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익숙한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마치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에 서 있는 그 소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광화문에서 봤던 조용히 종이를 들고 걷던 그 아이, 이번엔 확실했어요. 바로 그 애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네. 너도 봤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충분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 기억하지? 그곳 빗속에서 봤던 미래. 심장이 덜컥했어요. 어떠해, 네가 그걸 나도 같은 시간에 있었어. 너보다 몇 달 전이었지만 너랑 같은 곳을 봤고 같은 존재를 만났어.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어요. 15살 경산에서 살고 있었고 사고로 물에 빠졌다가 의식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녀도 같은 공간, 같은 빛, 같은 예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그 예언을 기록해 왔대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서로의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녀의 노트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25년 선택의 시기가 온다. 어둠은 잠시 우리를 덮을 것이다. 하지만 빛의 세대는 준비되고 있다.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벌써 다른 두 사람도 찾았어. 서울, 부산, 그리고 이제 너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연결이었고 네트워크였어요. 빛을 본 자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유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과 이야기를 퍼뜨릴 준비. 우리가 말해야 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처럼 깨어난 아이들이 세상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기억이 아니라 사명이 되었어요. 유나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대화의 내용은 세상의 균형과 미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둘 다 이 역할이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느 날 유나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끼리만이 기억을 간직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야 해. 그리고 준비를 시작해야 해. 무슨 준비? 제가 묻자 그녀는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 내 노트 스캔 본 다른 사람들의 증언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상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본 미래의 시나리오를 정리한 문서도 있어. 저는 그 USB를 손에 쥐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그냥 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증거 같았거든요.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거야? 그녀는 말했어요. 때가 오면 우리는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세상도 그럴 준비가 안 됐어. 유나의 말은 이상하게도 납득이 갔어요.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책임 있는 기억의 계시였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건 서약서나 맹세가 아닌 마음속 깊이 새긴 약속이었어요. 기억하자, 숨기지 말자.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이 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자. 그 후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2025년 전까지 전국에 깨어있는 자들을 찾는 일,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 그건 쉽지 않았고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그날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장의 침묵을 뚫고 나온 한 문장. 우리는 빛의 세대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유나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이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는 대구에 남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카메라를 켰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말했죠.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 영상을 기억해줘.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곧 넌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왜 이걸 봤는지, 왜 우리가 선택됐는지,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날의 빛, 그 따뜻하고 무서웠던 공간이 제 안에서 다시 일렁이고 있었어요. 2022년 12월 대구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교복 자락이 펄러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른다는 게 두려웠어요. 23년이 가까워질수록 2025년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뉴스 봤어. 급하게 뉴스를 틀어보니 TV 속에서는 한정치 신인의 등장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회의실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 물론 지금은 후보로 나올 준비만 하는 단계였지만 그의 말투, 눈빛, 손짓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뉴스에서는 새로운 희망이라며 떠들썩하게 다뤘지만 제 눈엔 분명히 보였어요. 그는 어둠의 시작이 될 인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준비해야 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는 급히 온라인으로 연결된 5명의 기억자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서울, 부산, 광주, 제주 각자의 도시에서 동일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그 정치인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중 한 명인 영석이라는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본 건 하나의 가능성이었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지금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그 미래가 오고 말아. 유나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의 기억은 경고가 아니라 예고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그날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야기를 조금씩 퍼뜨리기로 대놓고 말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게 하지만 영상글,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빛의 세대라는 개념을 천천히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노트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가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두려움뿐 하지만 우리는 빛의 세대다. 그리고 이 어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얀 눈 사이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 하나가 도시 위를 덮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둠 너머 희미하지만 분명히 깨어나는 영혼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22년의 마지막 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젠 이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은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이걸 이어받기 위해서. 이건 일기이자 고백이고 경고이자 예언이에요. 2022년 10월 저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2025년에 등장할 한 지도자, 그로 인해 시작될 침묵과 통제 시대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시대가 끝나게 될 것도 보았어요. 그 어둠은 오래가지 않고 빛의 세대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장면.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남겨요. 유나와 영석이 형,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도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혹시 당신도 죽음 직전에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있나요? 빛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어떤 존재를 만났거나 설명할 수 없는 미래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억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비밀스럽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이게 영화 같다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때로 허구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렵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시대가 오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따를 것인지 바꿀 것인지 숨을 것인지 말할 것인지 잊을 것인지 기억할 것인지. 내가 본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경고이고 동시에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빛의 세대의 이 영상은 그들을 위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카메라를 끄기 전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도시는 조용했고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